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오후 11시 10분입니다. 지난주에 부재를 싸하다라는 부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주 일부 종목들이 이제 튀어 오르고, 그리고 실제로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 하락에 대한 가능성, 좀 많이 빠질 가능성에 대한 언급 조금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수익 인증짤도 올라오고, 그래서 몇 명 올라와서 불편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뭐 그럴 텐데, 원래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종목을 던져놓고 그 중에 맞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원래 선동을 그렇게 해요. 저도 비슷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선정에 나갔거든요. 저는 선정을 나간 거 다 말씀드려요. 왜냐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울 수는 없거든. 시험 전용 방역에 이제 최근에 이제 헌트를 선절하고 좀 손절 잡고 들어가 보자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뭐 메디얼롱 슈팅 나오고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역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다 걸러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들만 하는 분들이 좀 덜어 계십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지만, 뭐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다 걸러드릴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작년에 떡상한다고 올해 뭐 무조건 오른다 하면서 막 더 간다고 본다 하면서 난리를 치셨다가 어제 그 목표치가 도달했나 봐요. 또 하락하니까 또 하락한다고 좋다 하시네. 그죠? 시장에 대한 감각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운도 좀 좋으시고. 그래서 저런 분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또 운도 좋고 감각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본능적으로 잘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잘 지내시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말씀이나 수위 정도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야 뭐 제가 이제 말한 것들 책임을 지면 되는데, 최소한의 저런 분들은 또 뭐 저희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조정세가 조금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조정세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부터 체크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보기 전에 뉴스부터 봐야죠. 뭐 연철은다. 뭐 기분은 기분은 압니다. 저도 그냥 팔을 잘 팔고 떨어졌을 때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저 몇 년 전에 이랬던 것 같아서, 제가 뭐 신나하는 건 좋으시지만 또 불편해하시는, 혹시나 또 물리신 분이 계시면 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또 이제는 한 뭐 가정도 있으신 것 같던데, 그죠? 연초 계속 달린 코스피 강달러보다 시작할 타이밍,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중시 금리나 기대 후퇴 하락, 고물가 장기화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가는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LG화학 4분기 적자 전망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 코스피 글로벌 적시 민감도 최저.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미.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거 별로 없다. 그래서 미시장이 흔들리고 코인시장이 흔들리면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 낙폭은 좀 다소 다른 시장에 비해 좀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좋죠. 미국 시장이 지금 아직 S&P가 5,800, 5,700 몇십 정도 되는데, 뭐 한 10% 정도 빠진다고 봤었을 때, 5,300 정도 빠진다고 봤었을 때, 한국 증시는 2,500 정도니까 뭐 10% 미만, 2,500에서 한 300 정도, 7, 8% 정도.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한국 시장 지금 당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도 뭐 민영시는 아마 날뛰겠죠. 코인시장은 날뛸 겁니다. 날뛰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전 세계가 다 골로 가거나 그럴 텐데, 아마 날뛰겠죠. 그죠? 전 세계가 골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요. 그건 이제 세계전쟁 시나리오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들이 한국 시장에 몇몇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만, 저희가 이제 좀 좋게 추천드렸던 부분들은 요번에는 좀 기다리셨다가 한 5월 정도에 한번 출매를 또 노려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P에 다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거든요.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일부러 돈을 조금 모아서 또 그 종목들 다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코인에 들어올까 고민했었어요. 근데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이제 하방으로 가는 가능성이 많이 높은 타이밍이 돼버려서 다음부터는 조금 미루자. 그러니까 뭐 코인 시장이 뭐 폭락한다, 뭐 지옥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개미 분들이 많이 몰려든 개미 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많이 몰려든 개미 분들이 한번 털리는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들어가서 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시장 경보 종목 2,200원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 낼까 저거 저쩌고. 자, 수익을 자랑합니다. 서학개미 성진한 무덤이냐 종목 토론만 논란. 이거는 논란이 아니라 보시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목도 참 지랄같이 쓰는데요. 자, 그죠? 매매 수수료가 높은 편이면서도 그럼 2030 세대 유입이 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추종 매매 이런 것들을 진행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20세당 세대분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실력이 제로에 가까워요. 다 베끼죠. AI 걸 베끼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AI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AI는 남의 걸 베껴옵니다. 그죠? 그 AI가 만든 잘못된 정보를 또 AI가 베껴오면서 그 잘못된 정보가 일반화가 되는 그런 시장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 틀리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개성 있게 판단하고 집착하고 그 틀리 왜 틀렸는지 근거를 대면서 이게 사실을 근간해서 막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유는 그냥 AI가 그랬어. 그냥 남들만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토스가 정말 머리가 좋아요. 이거는 뭐 누가 이 수익 인정하고 나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게 미국 증시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개미들은 많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그중에 이제 일부를 또 뒤늦게 따라 붙으면서 누가 많이 벌었대.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200%가 벌었으면 이게 이제 200% 이렇게 뭐 실제로 내가 거래 대금, 매수 대금에 200% 올랐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거지. 정말 매매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들고 있다가 요거만 딱 보여주는 거야. 네, 시작.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일단 불법 리딩방 실시간 제재가 조지고 읽어주고 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쩌면 리딩방의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그래도 리딩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죠? 판단하셔서 스스로 그래서 계획 있게 뭐 떨어지면 손절도 하고 올라갈 때는 또 수익도 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가이드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누가 와서 뭐 다 했던 뭐라 그러지 지난번에 뭐 했잖아 말이야. 그죠? 그 중에서도 정말 리스크가 클 때는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저는 저희 채널의 리스크를 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죠. 부재를 한동안 안 쓰다가 이번에 싸다라는 부재를 썼거든요.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또 높은 조정이 좀 나오다가 또 1467로 좀 높은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요즘 조금 국제 정세 분위기가 조금 웃겨요. 그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좀 너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지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측면 아닐까요? 이번에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 성향 우익이 좀 가깝고 배신이건 나발이 그런 게 아니라 잘못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계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총수를 둔 거지. 거기서 이제 내란죄를 빼버리고 이번에 그 참사 현장에 가가지고 또 뭐 정치적인 요소들 이야기를 하고 카카오톡 검열 이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지. 이미 벌써 황제라도 된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음에서 지금 이제 환율이 다시 불안정 요소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쭉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좀 환율이 좀 튀어서 또 안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대신에 또 yen 환율은 또 반등을 또 했네요. 9점대 계속 사모셔도 좋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기름값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부분이에요.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좀 더 좋지 않죠, 그죠?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로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좀 여기 손들다가 운이 나쁘면 100달러 근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잘한 정책 중에 하나죠. 올해의 그 유류세 인하. 여러분들 그 감이 없죠, 그죠? 그 양반들이 잘했던 것들은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세금을 썼대 올바른 데 썼단 말이에요. 이게 유류세 기름값은 진짜 우리가 물가의 상승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의 비중을 살짝 줄여줬지. 여기서 인하를 세게 했다가 이제 비중을 살짝 줄여서 지금도 좀 인하가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휘발유 2,000원, 3,000원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야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어쨌든 요 구간에서 지금 고점이죠. 요 작은 이제 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이 웨이브 거래가 터졌 요 웨이브거든요. 요 캔들을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임펄스화 시켜서 한 번 더 가버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76달러 정도를 찍고 이게 완전 추가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금리 인하를 맞물려 버리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를 조금 인플레이션을 좀 대비하고 있는 그런 것 같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빅스 차트입니다. 또다시 공포가 조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 좀 무서워하네요. 그 정도. S&P입니다. S&P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요쯤에서 쇼텀에 들어갔거든요. 요쯤에서 쇼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경 중에 있습니다. S&P 차트를 보게 되면 S&P를 넘기지만 S&P를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 채권이 미국 경제가 전 세계를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빠지고 있고 실버, 은도 좀 빠지고 있고 골드는 어디 갔냐? 골드도 아마 최근에 좀 그렇게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P랑 나스닥. 그래서 지금 S&P가 추세가 하나 이렇게 큰 추세, 약해진 추세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때부터 내가 숏 이야기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좀 기다리자 그랬죠, 그죠? 기다리자 했다가 요 반등 형성이 되고 요 채널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되든 한번 숏가기 한번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진입각을 잡아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넘어가면 손절해버릴 겁니다. 마이크로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거든. 넘어가면 손절해버릴 거고, 요건 일단 볼린저밴드 하단이다 보니 이 정도에서는 살짝 멈추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겠죠. 이런 정도의 뷰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이즈를 맞추면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리타임 나오게 되면 5,100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열려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노려보려고요. 이 정도는. 이 정도면 이제 마이크로라고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 애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 도전해가지고 다시 관리해서 코인 시장이 좀 조정 좀 받고 한식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들도 넣어버리면 또 일부만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또 나중에 또 코인도 주식도 많이 수량을 많이 늘려서 나중에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S&P 전반적인 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일단은 볼린저 하단측에 대한 지지 영역이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뜨릴까, 한 방에 무너뜨리면 좀 팔고 다시 할 겁니다. 한 방에 무너뜨릴까 아니면 조금 여기서는 조금 버티면서 옆으로 꿀로 좀 갈까, 요거는 좀 궁금합니다. 저도. 네. 한 방에 이미 전방향 됐으니까 한 방에 무너뜨리진 않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실버, 골드들도 이제는 좀 진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또 역시나 여기 누구냐? 흥분이 너무 더른다님처럼 그 뭐라고 할까?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조정조차도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왜냐면 물려 있으면 아프단 말해서 가볍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9만 불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중무 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그 와중에도 중간에 요 반등 포인트를 잡아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말을 했는 걸 어떻게 해? 그죠? 우리 이때 잡아가지고 이 정도 많이 정말 많이 가면 10만 2천, 2천, 3천 정도까지. 그래서 이건 나는 웬만하면 포기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죠? 여기는 꼭 손대를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팅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손해를 보실 각오를 하시고 진입각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들었다가 여기도 글쎄 그래서 여기서 알트코인에 잡조들이 펌핑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다음에 저 뭐라고 할까 조금 이제 위험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서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싸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잡혀지면 이걸 지표를 삼아서 또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올 수 있을 텐데 지금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죠? 이럴 때는 송간 말씀이 좀 폭락이 나왔어요. 그냥 88,000불의 시황이 아니라 82,000에서 8만 불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88,000불 근처에서 88,000이 한 0.5% 되돌리면서 좀 신호를 주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지만 88,000불에서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지는 거 운봉을 다 구경을 하시고 순간적으로 거래가 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가를 보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아마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기는 그림이 나타나서 이 뒷털에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 추세가 좀 강해진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가 좀 강해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탈 좀 나와서 지금 88,000불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84,000불 때 83,000에서 84,000 사이 정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84,000이 아니라 83,000불 정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84,000에서 82,000 사이 정도 잡을게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하니까 여기서 오를 거냐 이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여기서 또 시장을 보면서 또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또 먹고 째고 관리하다가 뭐 배탄 만들고 조정 항상에 버텨가지고 또 이 추세를 넘어가면서 또 힘이 붙으면 그때 또 매수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이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추세를 넘어서는 타이밍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 구간은 아마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벚꽃 시즌 정도 조금 끝질 때쯤에만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주식 사기 가장 좋은 시기를 한 5월 정도, 4월에서 5월 정도로 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싱의 때는 또 여러분들 저 박앤셀들 상태에서 열심히 또 촥촥촥 모으시면 뭐 지금 혹시나 좀 손해 보고 계시는 분들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는 또 사시면 아마 55년 지나서 그죠? 푸른 매매 해죠. 푸른 매매 해가 지나서 내년은 달리는 말에 불의 말의 해라고 하는데 말처럼 달려가는 시장이 연출될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방 인간전명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 개발적인 종목은 볼 게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